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히 여겼던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은행고대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10개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성적표 보시죠. 10개 중에서 8개 적중률에 네. 그쳤습니다. 저조하네요. 네, 저조하시네요. 항상 100점 맞다가 음. 하나 틀리면 이게 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처럼 근데 2개 틀리셨어요. 네, 되게 신경 많이 쓰이네요. 네, 오늘은 다시 10개를 다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보시죠. 2차 전지가 1위부터 3위까지 다 차지했고요. 네. 반도체, 제약, 바이오, 게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열어보죠.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3%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또 투자자들의 관심에 올라왔고 네. 새내기주 LS 머티리얼즈, 신라젠, 제주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 종목 삼성전자 볼게요. 이제 주변에서 그 매수 평단가에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속속들이 들려요. 네. 아마 8만 원, 9만 원에 좀 많이 계실 테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물을 타서 이제 7만 네. 원 중후반 정도의 평단가를 갖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가 요즘 어때요? 저력이 강합니까? 일단 80층이 좀 넘어가야 음. 좀 숨통이 좀 트인다. 아직까지는 되게 좀 지루한 박스권이에요. 네. 오늘도 이제 올해 연중 고점이 이제 73,600원인가 이제 그랬을 텐데 아마 73,500원 찍고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연중 고점까지 지금 올라왔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어요. 뭐 디램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 플러스 HBM3 이제 양산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냥 이제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지수를 대표하는 인덱스 종목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네.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의 뭉칫돈이 들어오면 1순위 아니 0순위로 매수하는 종목이 또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이제 호재를 좀 받고 있다. 물론 업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다면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내년도에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 온디바이스 AI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저 너무 SK하이닉스가 사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네. 나오니까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기기를 네. 바꿔야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탑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뭐 고영, SLP 네. 반도체 네.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급등하는 건지 그것도 그 궁금하고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SK 하이닉스하고 좀 비등비등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 자체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은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이제 뺏겼잖아요. 네. 근데 온 디바이스 AI 쪽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갤럭시 와치 시리즈도 이제 어찌 보면 AI가 또 탑재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향 수혜주들 입장에서는 모바일 쪽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있죠? 리노공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원래 이제 테스 소켓은 TSE라든지 ISC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부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리노공업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 어제부터 또 이제 이 고영이라는 종목이 움직이잖아요. 고영은 이제 후공정 이제 검사 장비 공급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다가 이제 2.5D라든지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 패키징과 관련된 이제 변화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영이 움직이고 고영 움직이니까 당연히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가장 대표적인 삼성향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네페스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HBM 관련된 종목들만 계속 이제 독주를 했다면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소부장 종목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키 맞추기 내지는 업종별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못 움직였던 모바일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 그리고 후공정 특히 오늘은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히 강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또 새롭게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서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좀 큰 특징이
수급 쏠림이 이제 되게 조금 심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종목들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또 어떤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정말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이 종목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 키 맞추기 흐름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오늘 이 질문 드리려고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네.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네. 네. 극단적으로 네. 온디바이스 AI를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네. HBM의 강자 SK하이닉스 살 것이냐. 네. 요거 둘 중에 하나 뽑으면요. 둘 다 안 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보다 더 네, 극단적이네요. 물론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소부장 종목들, 물론 이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이제 좀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 선택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나는 정말 좀 길게 보고 말 그대로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걸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또 이게 또 좀 비겁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런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를 택하냐는 거죠. 둘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치 투자할 거면 500만 원 삼성전자, 500만 원 SK하이닉스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을 저는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대신에 중소형주들의 이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고영 같은 이런 종목들이 6개월 하락한 걸 이틀 만에 지금 만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고 있잖아요. AI 디바이스, 뭐 온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이슈가 좀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향 종목들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또 반대로 SK하이닉스 향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안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이제 시세 파동이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더 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이제 AI 이슈, AI 반도체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 계속해서 중소형주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트에 이제 좀 담아둔다. 대신에 자금 여유가 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상단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채우면 되고, 네. 그 아랫단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 라인업을 이제 갖추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인 여유와 또 자금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좀 추적하시면서 삼성전자 향수혜주가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 향수혜주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고, SK하이닉스 향수혜주들이 움직일 때는 SK하이닉스 향수혜주들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적어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반도체 섹터 내에 좀 핵심적인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둘 다 포기하지 말고 둘 다 버리지 말아라라고 그렇죠. 들리는데 네. 아 이래서 포트폴리오가 다이소가 되는 거예요. 네. 다 좋아 보여서요. 네. 삼성전자 내일장 어떨지, 그리고 그와 함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오늘 정리해주고 가시죠. 네, 삼성전자는 당연히 업 의견. 내일 아마 연중 고점을 분명히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오. 오늘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CPI 지표 발표하고 또 내일 모레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됐는데, 또 이제 막 시장 하락하는 거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파월 의장이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시장 빠진다. 그게 작년에 그랬었어요. 네. 작년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릴 거다. 인플레이션 이제 파이터 역할을 하면서 파월 의장 얘기 나오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10% 폭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상승 에너지가 지금 워낙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의 이제 흐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삼성전자 분명히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연중 고점 이제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직까지도 안 움직인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제가 어제도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낮에 이제 넷패스라는 종목 추천드렸는데 지금 20% 넘게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웬만한 종목들 탈탈 털어서 이제 다 소개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좀 강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저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요.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이제 디자인하우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 ARM 홀딩스가 시총 100조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1조가 넘어가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1조 넘어가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내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남아있는 수혜주들 중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가온치스,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주목하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업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포스코 DX인데요. 올 한 해 되게 뜨거웠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코스피 이전 상장 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슈와 관련해서의 주가 변동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전 상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전 상장이 되면 주가가 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과거의 선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어요. 많았죠. 그래서 포스코 DX도 그렇고 지금 LNF도 코스피 이전 상장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또 HLB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의 이전 상장이 되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유리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단순히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해서 못 가던 종목이 더 잘 가고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시장 상황과 수급적인 환경에 따라서 유불리가 이제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재료 자체가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제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포스코그룹을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는데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 양도세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네. 뭐 10억에서 30억으로 기존을 뭐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확정된 바 없고 네. 오늘도 뭐 발표를 할 거다 그랬는데 확정된 바 맞아요. 없었어요. 네. 계속 이 양도세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까?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게 시행령을 이제 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 입법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금액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력한 방안은 지금 10억에서 30억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거. 뭐 또 일각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 대주주 요건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 서울의 아파트 가격 네. 평균적으로 지금 10억이 넘어가는데 주식 10억 들고 있다고 이걸 대주주로 해버리면은 너무 이제 우리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 맞지가 않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30억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한 종목을 3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대주주 지위로서 양도세를 이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인식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말 매물 폭탄과 관련된 이런 반복적인 어떤 악습이 어쨌든 올해는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장에 지금 지수가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루머가 오늘 뭐 발표가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또 시장이 좀 들썩거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하는 바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급적인 이제 여건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완화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들 뭐 또 지분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은 약간 좀 시간과의 싸움. 네.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2차 전지 업황 둔화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새롭게 상승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좀 모색하는 단계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사실은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사 중에 거의 유일한 IT 소프트웨어 이제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결국 이제 양극재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흐름과 또 조금 동조화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 회복이 포스코 DX의 주가 흐름에도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업 의견 드리도록 하고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내일장 주가 전망 업 하지만 앞으로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건 일단락됐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요즘 되게 수상해요. 네. 많이 셀트리온입니다. 수상하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제가 보니까 지난 10월 24일에 베스트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11월 7일에도 베스트 종목으로 네. 셀트리온을 이야기해 주셨고 당시에는 못 갔어요. 그렇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네요. 왜 이제 움직여요? 임박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거래 정지가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특히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합병되기 전에 일단 사자. 이런 수급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이유가 저는 단순히 합병과 관련된 이슈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합병이 좀 긍정적이죠. 그동안에 이제 뭐 분식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합병을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대, 또 특히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아직 채 30조 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합병을 시켜버리면 바로 그냥 30조 원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일단 합병되기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주가가 아직도 저는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남아 있고 여전히 이제 셀트리온 매수세가 또 이번 주 15일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정지 되기 전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직결장 및 유방암 시밀러 베그젤마의 미국팔로 확대 소식도 네.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늘 또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그럼 지난번에 제시하기로 목표가를 20만 원 주셨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이 15일까지 간다라는 걸 가정해 봤을 네. 때 한 얼마 정도에 매도하는 게 적당할까요? 이번 주 안에 20만 원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네. 이런 거죠. 이제 어쨌든 자금이 좀 묶인단 말이에요. 12월 18일부터 1월 이제 12일인가요? 12일 날 이제 합병법인의 이제 셀트리온 주식이 다시 이제 재상장이 되는데 네. 나는 그때까지 자금이 묶여 있는 게 싫으면 뭐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주식을 팔아야죠. 그리고 재상장되고 나서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0만 원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단기간점으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셀트리온 어떤 기업 가치를 보고 이제 내년까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조금 묶여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이거 안 묶여놓고 헌금 만들어봤자 엄한 종목도 투자하다가 까먹을 가능성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뭐 주식 투자라는 게 맨날 종목 매수한다라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 좀 묶어놓고 그동안에 이제 조금 내가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합병 이후에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2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내년에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유효하고 캐나다라든지 미국 시장이 이제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이제 강력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합병 이후의 주가도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업 의견 주셨고요. 이번 주 내로 20만 원 돌파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자금적인 기간 여유가 있어 하시는 분들의 네. 경우에는 거래 정지까지 감안하고 네. 네, 계속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팔고 다른 제약주를 사겠다 하시는 분은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아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내년에 또 합병이 또 추진될 거잖아요. 아. 묶여 있는 동안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동안에는 셀트리온 제약은 거래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또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이제 또 쇼츠키즈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을 또 거래 중지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오늘 수상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3% 상승 마감,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업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메이드를 볼게요. 최근 그 게임주 안에서 힘든 NC소프트, 네. 좀 괜찮은 위메이드, 네. 그리고 컴퓨터스 홀딩스 네. 이렇게 게임 안에서 NFT와 관련된 혹은 그렇죠. 코인과 관련된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갈리는 네.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좀 강세였다 보니까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의 회복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김치 코인들이 막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코인 관련된 이제 게임사들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위메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위메이드는 일단 위믹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위메이드 맥스, 뭐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강세 흐름을 좀 탔고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회복이 이런 게임주들까지도 긍정적인 이제 선순환 효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비트코인이 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코인 열풍에 빠지셨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만든 코인, 알트코인도 되게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네. 주가를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제 주변에 위메이드 그 한참 고점에 사신 분들, 최근에 신나서 계좌 열어봤는데 네. 마이너스 70% 아직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이너스 70%인데 네. 정말 많이 올라온 거긴 해요. 바닥에서. 그렇긴 해요. 네. 완전히 이제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위믹스가 또 조금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정부에서는 뭐 가상자산에 NFT를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러니까 오늘은 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초반에는 다 개파락 출발했거든요. 그거 악재 맞아요?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차피 지금 제도권 안에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믹스가 올라가고 위메이드 주가가 올라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뭐 NFT로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은 위믹스 투자하시는 분들과 위메이드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위믹스의 이제 재상장이거든요. 위믹스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에 이제 위믹스가 코비드에서 이제 재상장이 됐고 오늘은 빠지고 있다가 네. 다시 급반등이 들어온 이유가 1등 이제 거래소 빗썸에서 또 위믹스를 재상장을 검토를 한다, 뭐 추진을 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위믹스가 이제 급반등을 했고 네. 위믹스가 올라가니까 위메이드 그룹주들 주가도 같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가 아마 오늘 종가는 제가 못 보고 왔는데 아마 10% 넘게 오르고 마감이 좀 됐을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1월 10일경에 미국의 SEC에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갈림길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주가 가격이 6천만 원대에서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믹스가 재상장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오히려 부각이 좀 되면서 위메이드 그룹주는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장도 네, 업 의견 드리도록 하고 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 의견 마무리해 볼게요. 전체 10가지에 대한 투자 의견 내일장 전망은 어떨지 보시죠. 네. 지금 강력 지금 올 업을 네, 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 귀찮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아까 네. 이제 제가 100점 맞으려고 네. 오늘 승부를 건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FMC 이후에도 시장 흐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 의견을 이제 드렸다.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들 중에서는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뭐 LS 모트리얼즈라든가 그렇죠.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많이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또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또 한편에서는 많이 빠졌던 소외됐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그래서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명분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제가 절대 성의 없이 그냥 다 업을 지른 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꼼꼼히 좀 따져보고 10종목 다 업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 재차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0% 나올 수도 있고 0%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요? 네, 뭐 예상하시다시피 오늘도 셀트리온을 베스트 종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뭐 진작에 좀 매듭이 좀 지어졌다면 셀트리온 주가가 훨씬 더 좀 먼저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특히 이제 셀트리온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주주분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그동안에 공매도와 관련된 어떤 좀 억울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왜 안 나오느냐, 합병 얘기 왜 빨리 매듭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울분들을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다. 3거래일 연속으로 아주 강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이제 타이트하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자라는 셀트리온 비중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합병 거래 정지되기 전에 매수를 좀 강하게 좀 들이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드리는 거고 아까 전략적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뭐 단기관점은 이번 주 후반 매도하고 셀트리온 제약 접근하셔도 되고 뭐 중장기 관점으로는 합병법인 셀트리온을 계속 좀 들고 가는 전략도 충분히 좀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0만 원, 순저가도 13만 5천 원으로 주시긴 했는데 계속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올 업은 처음 본다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는데요. 그래요? 네, 저희도 처음 봐요. 절대 성의 없이 제가 업 의견 드린 거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이 주가 전망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